제대로 된 방법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한 달 만에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또 레전드 선배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문제집 어떤 문제집으로 풀면 좋나요? 제가 매년 문제집 추천하는 게 다른데 최근에 어떤 꾸미가 이런 댓글을 남겨줬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매일매일 세 지문씩 꼬박꼬박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꾸미들 영어 성적 오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국어는 제가 수험생활 동안 유일하게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모 전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는 진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서 논술로 대학을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꾸미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꾸미들 안녕하세요. 노베이스 1등급 메이커 지니쌤입니다. 수능 100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부터 해도 될까?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 진짜 될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100일 남아서 불안하다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영상 다 보고 나면 나 진짜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하겠다. 나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남은 100일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 100일 안에 성적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사실 100일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하루에 딱 3점씩만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무려 300점이나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하루 3점 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막막한 우리 꾸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꾸미들도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거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수능 공부법 그리고 입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꾸미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볼게요.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꾸준 로그. 먼저 수학입니다.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었던 학생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수학 1등급 받았거든요. 엔제, 실무 이런 거 하나도 안 풀고 그냥 개념이랑 기출 제대로 공부했더니 1등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비결 지금 싹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릴 수학 공부법은 수학 아직 개념을 한 바퀴도 안 돌린 학생들, 그리고 수학 개념은 아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인데요. 일단 우리 꾸미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개념 강의, 나랑 잘 맞는 강의를 골라서 그 강의를 예쁘게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개념 노트를 정말 열심히 만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럴 거면 왜 만들었어? 그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꾸미들. 이 노트를 한두 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최소 50번은 읽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반복해주세요. 실제로 작년에 한 달 만에 9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또 레전드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정리한 개념 노트를 50번을 읽었어요. 2주 동안 50번을 읽었을 정도면 얼마나 끼고 다녔을지 좀 느낌이 오죠, 꾸미들. 한 번에 오랫동안 이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수학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밥 먹고 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4번씩만 읽어도 수학이랑 진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수학도 똑같아요. 반복을 해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개념을 써야 할지가 빠딱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을 50번 읽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빠진 한 단계가 설명하기입니다. 노트를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읽어서 좀 친해진 것 같다면 노트를 펼쳐놓고 그걸 보면서 설명하듯이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면 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이런 거고 이럴 때 사용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 최애 있잖아요. 내 최애 연예인. 그 연예인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연예인한테 설명해준다. 아니면 책을 읽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공부를 하면 이 개념이 내 것으로 빠르게 체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진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백지에다가 키워드만 적어놓고 그거를 또 스스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문제에서도 딱 적절히
국제적 수에 맞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완벽하게 개념을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성적이 오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만 제대로 빠싹 공부했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꾸미들 기출 공부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게 막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문제집을 막 서점에 가서 엄청 많이 사오는 거야. 근데 꾸미들 이것저것 풀면 이도 저도 안 된다를 기억하세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잘 못했을 때는 문제집 막 열심히 풀다가 또 뭐 유명한 문제집 뭐 나왔대, 아니면 친구 누가 어떤 문제집을 풀고 있어, 그러면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 문제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막 여러 권 사서 이것저것 깔짝깔짝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 문제집 딱 한 권을 정했습니다. 선생님, 문제집 어떤 문제집으로 풀면 좋나요? 제가 매년 문제집 추천하는 게 다른데 올해에는 N기출 3점 문제집을 추천할게요. N기출 3점 문제집이 3점만 푸는 게 아니라 쉬운 4점 문제들도 같이 풀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학 진짜 너무 어렵고 수학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N기출 3점으로 가시고 나 수학 어느 정도 해. 그러면 N기출 4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 풀어주실 때는 책이 아닌 연습장에다 풀어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면 그 책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 그리고 헷갈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실 건데 이 오답 노트에는 틀린 문제, 틀린 이유, 해설, 교훈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적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를 읽는 습관을 교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틀린 이유를 적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에 약한지, 내 약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교훈을 정리하는 건데요. 시험에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똑같은 교훈을 가진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꾸미들이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수능에 나왔을 때 이제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에는 이렇게 문제, 해설, 틀린 이유, 교훈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거를 정말 수시로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쌤, 이거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시간 텀을 두고 다시 풀어서 연속 3번 다 맞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3번 연속해서 다 맞는 걸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수학 1등급은 시간 문제입니다. 꼭 해보세요. 자, 다음은 영어입니다. 꾸미들, 단언컨대 영어는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성적을 빠르게 올리기 좋은 과목이에요. 나 최저 맞춰야 되는데 뭐로 맞추지? 한다면 영어는 진짜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과목인데, 이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많이 궁금하셨죠? 최근에 어떤 꾸미가 이런 댓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던 꾸미들을 위해서 성적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고민인 꾸미들은 받아 적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가장 먼저 집에 굴러다니는 단어장 있죠. 어떤 단어장이든 다 괜찮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 단어장을 지금부터 최소 3회독을 해줄 겁니다. 수학 문제집이랑 마찬가지로 여러 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 파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회독에서는 뜻을 빠르게 확인하고, 두 번째 회독에서는 헷갈리는 단어를 표시하고, 세 번째 회독에서는 헷갈렸던 단어들만 따로 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어를 어느 정도 익혔다면 제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주었던 비결인 클렌징 독해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 클렌징 독해법이 뭐냐? 클렌징이 화장을 지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장을 지우듯이 영어 문장에서 어려운 부분들 있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싹싹 클렌징하면서 읽는, 즉 쉬운 부분 위주로 읽는 독해법을 클렌징 독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클렌징 독해법을 우리 꾸미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답의 근거가 대부분 쉬운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쉬운 부분 위주로 읽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아끼고 정답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려운 부분에 집착하면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꼼꼼하게 해설지처럼 번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쉽다. 지금부터는 쉬운 부분 위주로 골라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클렌징 독해법은 너무 중요하고 제 학생들 성적 진짜 빠르게 올려준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꾸미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놨어요. 카드에 걸어둘 테니까 우리 꾸미들 이 영상 끝나면 바로 보러 가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꾸미들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지문을 우리가 읽고 나서 이 지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 줄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영어 지문을 공부하고도 이 지문의 주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문장을 번역한 거지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수능 영어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안에서 100% 확실한 정답의 근거를 찾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 지문 공부할 때는 다음 4단계를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클렌징 독해법을 적용해서 글을 빠르게 읽어주세요. 두 번째, 지문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해주세요. 세 번째, 왜 얘가 정답인지 지문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아주세요. 네 번째,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디테일하게 틀린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때 단어를 몰랐다, 그냥 헷갈렸다 이렇게 적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특정 부분만 보고 확대 해석을 했다, 선택지를 너무 빠르게 대충 읽었다, 첫 문장만 보고 주제를 내가 어림짐작으로 판단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같은 이유로 수능장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매일매일 3지문씩 꼬박꼬박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꾸미들 영어 성적 오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영어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수능 영어 시크릿북 책을 참고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100일의 기적이에요. 이 책 안에 공부법, 독해법, 그리고 유형별 풀이법까지 다 나와 있어서 나 기본기는 좀 있는데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능 영어 시크릿북 책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클렌징 독해법이랑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참고해서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국어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는 제가 수험생활 동안 유일하게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모 전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는 진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서 논술로 대학을 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국어 대충 공부한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유명하다는 인강 강사님들 다 들어보고 유명한 문제집 다 풀어보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런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공부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망한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꾸미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일단 인강을 듣고 그 인강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아마도 저랑 잘 맞는 인강을 찾지 못했던 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은 좀 야매풀이에 초점을 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열심히 풀면서 그 야매 문제풀이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왜 정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지 지문의 근거랑 1:1 대응시키는 연습 그리고 야매풀이법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간 거죠. 하루에 한 4-5시간 이상씩은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국어 성적 너무 올리고 싶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꾸미들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험장에서 보게 될 지문은 낯선 지문이잖아요. 근데 그 처음 보는 글을 읽는 힘을 기르지 않고 그냥 정답 근거만 찾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이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예 그냥 멘탈이 나가버려요. 저는 그거를 수능 국어 볼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논술 안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저번 영상에 인문 논술 공부법 알려드렸죠. 제가 썸네일에 인생을 바꿨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꾸미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를 찾는 기술은 이 지문을 진짜 내가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근거도 보이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국어 성적 진짜 많이 올랐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국어 공부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일단 비문학 실력을 높여야 다른 영역도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문학 지문을 읽어줄 때 단락별로 요약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이론의 한계, 뭐 새로운 이론의 등장, 구체적인 사례, 두 이론의 차이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길고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단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다 읽은 뒤에는 해설지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알려드릴 3가지를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는가? 두 번째, 글쓴이가 결국 알려주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인가? 세 번째, 각 문단은 어떤 순서로 연결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으면 우리 꼬미들 지문 이해 잘한 거예요. 이렇게 국어는 읽은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답은 이 지문의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일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정답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위주로 보면 돼. 이런 식의 야매 풀이법은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본질적인 독해 실력을 길러야 한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까요? 꾸미들 지금 이 영상 이렇게라도 지금 봐서 진짜 다행이에요. 꾸미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 절대 겪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국어 성적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 실천하러 가셔야겠죠. 하기 싫어도 일단 하자. 하다 보면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 꾸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엔딩 멘트 외치고 헤어질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